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24시간 성공 취업만을 향해 달리는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 취업 준비, 이제는 걱정 노. 투데이 잡스가 성공 취업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취업의 준비부터 끝까지 함께할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 전해드릴 소식은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확한 정보만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취업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성공 취업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취준생을 위한 직무 역량 연구소 시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대한민국의 허리가 병들고 있다. 인생의 황금기에 갑작스럽게 맞은 위기로 방황하고 있는 중장년층.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제도약을 꿈꾸는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을 모은 굿잡 4060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도전이 깊은 5060 세대를 위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많은 신입사원인 신중년. 재취업 성공으로 당당히 사회 일원이 되고 싶은 신중년과 함께하는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성공 취업 지침서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취업도 이제 정보 싸움이죠.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취업의 핵심을 알려드리는 직무 역량 연구소 시간입니다. 네, 상반기 취업 실패로 인해서 답답해진 속을 달릴 새도 없이 이어진 하반기 취업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워서 잠 못 이루는 취준생에게 희망을 주는 시간, 성공 취업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비법을 전수해줄 취업전도사 의미공학연구소의 유재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잠시 못 봤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에도 이제 취업 비법을 연구하느라 제가 잠을 못 이루고 많이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냈는데요. 자, 여러분도 오늘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뒤에 이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를 시작하게 될 텐데 교욱 씨, 네. 이제 어느덧 상반기 채용이 끝나고 정말 하반기 채용이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숨 돌릴 새도 없이 정말 빠르게 시간이 가서 계속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취준생들도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생각들 취준생들도 똑같이 하겠죠. 그렇겠죠. 아마 이제 저희도 걱정을 하는 것만큼 우리 취준생들은 몸소 이제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지 다독이는 않을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제 학교 생활하신 분들은 뭐 적게는 12년 또는 16년까지 준비를 하셨고 그 이상으로 준비하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아주 잘 해오셨고요. 지금 조금 더 힘을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실 필요가 있고 사람은 조금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운에 맡기려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운이 좀 작용하면 좋겠지만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잘 준비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지금 함께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백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취업 준비하다 공백기가 다가왔을 때 여행을 가고는 했었는데 네. 제주도를 한번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주도까지 가서도 네. 여행을 즐기지 못하고 항상 막 취업 하반기 어떡하지? 상반기 어떡하지? 뭐 다가올 면접 같은 거 고민하고 이런 네. 고민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고민만 잔뜩 더 안고 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랬어요.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님은 어떤 공백기 때 뭐 하셨나요? 공백기 때요? 네. 저는 이제 저도
여행을 가진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일단 하루만큼은 좀 쉬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루만큼은. 네, 그래서 우리 잠시 궁금한 게 우리 대표님은 여행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억에 남는 여행 장소 혹시 있으세요? 저는 뭐 대표적으로 동유럽이 좀 기억에 남고 동유럽. 제주도는 사실 우리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주 가거든요. 거의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오, 지난주에 그러세요?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 취준생들에게 좀 휴식이 될 만한 재충전의 시간을 할 만한 국내 여행지는 있을까요? 사실 막 취준생들은 굉장히 좀 바쁜 시기를 보내고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막 대단한 장소를 가는 것보다는 그 가까운 곳에서 내가 평소에 좀 자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평상시에 자주 감상할 수 있는 어떤 뭐 석양을 감상한다거나 아니면 석양. 네, 그렇죠. 석양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약간 석양과 어울리는 남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자, 하반기 채용을 저희가 짚어봐야 하는데 일단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요, 대표님. 어떤가요? 네, 그래서 우선 전망은 오늘 말씀드릴 건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설문조사 주제가요. 우리 취업 경기가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네. 4,5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채용 실시 기업 수가 감소한 것으로 느낀다. 27.4%가 네. 나왔고요. 다음으로 채용 인원이 감소한 것 같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21.9%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입사 지원 경쟁률이 상승한 것 같다. 20.7%.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16.5%로 이제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느끼기에 경기가 안 좋아졌고 더 어려워졌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인 수치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안 좋은 상황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소개해드린 설문조사는 사실은 이제 구직자들이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우리 오늘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으시고 내가 어떤 이제 변화를 해 나가야 될지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취준생들도 좀 변화를 꽤 해야 되는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내고 있나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통은 첫 단계에서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제한적인데 도전했다가 좀 실패하거나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안 됐을 때 정해진 시점 내에서 내가 일단은 취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경우가 첫 번째 단계로 좀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또 제일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눈높이를 낮추고 또 그런 것들 사실 눈높이를 낮춘다는 게 뭐 연봉이나 뭐 주변 평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춘다는 의미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은 본인이 원하는 연봉 수준이나 근무 조건, 여러 조직 문화의 조건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 수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추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실제로 나오는 현상들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상도 있지만 그리고 목표도 있지만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타협하는 이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표현이 타협이지만 그 타협이라는 게 꼭 이제 뭐 다른 방식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꼭 실패라고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생각은? 타협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긴 하는데 내가 타협을 할 때 구체적으로 좀 플랜을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 A부터 B부터 정말 필요한 플랜 Z까지 내가 어느 수준으로 언제까지 이런 도전을 하고 도저히 또 안 되면 여기까지 가겠다 이런 것들을 타협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라도 일단 가가지고 능력 좀 인정받고 능력을 키워서 큰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 변화들이 또 취준생한테 좀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작은 회사 갔다가 또 큰 네.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방법도 괜찮다고 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우리 일단은 지원 횟수를 좀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지원 횟수를 높여야 또 다양한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다 또 채용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가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실 기회를 찾는 경우도 많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재능을 갑자기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 지원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섣불리 판단해서 이거는 나하고 좀 안 맞을 거야라고 했던 분야나 직무도 사실 지원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맞을 수 있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다양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했는데 서류 통과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면접을 봤더니 면접에서 내가 좀 준비를 좀 더 했어야 하는구나를 그때 느끼는데 이 네. 과정에서 분명히 또 면접 준비하는 어떤 트레이닝이 또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원 횟수를 좀 늘리는 것도 이제 좋은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원 횟수를 이렇게 양적으로 좀 늘리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갖춰야 될 조건, 지켜야 할 선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데나 뭐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플랜 A부터 Z까지 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 횟수를 늘릴 때 기준을 좀 마련해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무 무작정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반복적으로 좀 시행착오를 겪게 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내가 이제 플랜 A는 어느 조건이고 플랜 B는 어느 조건이고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내가 도전하겠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자플레닛이나 뭐 자프리아 같은 이런 취업 포털 같은 데 들어가면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뭐 연봉이나 복지 같은 것들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 좀 체크하시고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반기 채용이라든지 이런 채용 상황 전해드리면서 항상 너무 좋은 상황이다. 이런 소식만 전해드리면 좋은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도 전해드리다 보니까 저희도 가끔 마음이 무거운 것도 또 맞습니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취업의 문을 부수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희는 네. 오늘 더 좋은 정보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취업 준비할 때도 생각이 나고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까요? 저는 취업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님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는 노력들이 결과로 이어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익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단어장 하나 다 외우면 어느 정도 문제를 맞출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취업 준비는 뭐 내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혹은 뭐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좀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게 바로 결과로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점이 좀 안타깝고 또 아쉽고 또 답답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승희 아나운서는 좀 어떠셨어요? 저도 일단은 교욱 씨가 한 내용이 다 공감이 되고 또 근데 이제 제가 지원한 직업이 아나운서다 보니까 교욱 씨도 느꼈겠지만 네네네.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요즘에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만 뭐 1000대 1, 800대 1 이러다 보니까 이 중에 한 명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건데 한정없이 취업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취준 기간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걱정이 컸고 이쯤에서 우리 대표님도 한번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교욱 아나운서와 같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음. 도대체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고 실제로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준생 여러분들께 한 말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샷 한번 주시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련이 있은 후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우리 취준생분들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나요? 원샷으로 함께하는 느낌. 괜찮았나요? 꽤 괜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감사드렸어요. 한 말씀이니까요. 네. 감동적이고 좀 네. 저 눈물 날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욱 씨 이야기처럼 당장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길게 봤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기회와 긍정적인 상황들이 열려 있을 거니까요. 같이 힘을 좀 내보고요.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우리 채용 시장도 다소 약간 암울한 느낌에 우려하는 그런 시선들도 있었지만 또 긍정적인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망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채용 시장에서 이만큼 채용을 하면 내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친구들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조금 더 높은 관점을 갖고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갈지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고 다음에 조금 전에 좀 어려운 부분이 도대체 이 준비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많이 고민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경험들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의미부여도 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좀 자주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취업 전망 관련해서 실제로 좀 소개해드릴 부분이 하반기에 민감 부분 그리고 이제 구조적 일자리
개선이 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리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공공 부문에서 우리 8에서 9만 개 일자리가 좀 창출될 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부문에서도 10만 개 늘려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그 정도 양이 확보될 예정인데 네. 네. 사실 이제 경기라는 게 업종별로 또 산업별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네. 전체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총 한 20만 개 일자리가 20만 조금 개. 더 이제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만 명이면 정말 보통 규모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사실 정부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우리 취준생들도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만 개는 이제 100만 취업 준비생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한 이제 인원이고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바라보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아마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구직자나 취업 준비생 분들은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계속해서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계속 도전하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 노력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 하신 희망적인 얘기 이렇게 들으니까 네. 힘이 딱 솟아서 그쵸? 어깨춤을 추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어깨춤을 어떻게 좀 시동 춰봐주시고요. 걸어도 되나요? 안 참을까요?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방송이니까 됩니다. 네. 어깨춤은 집에 가서 혼자 추는 걸로 하고요. 네. 방학 기간에는 또 뭐 인턴을 예정하고 있는 취준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인턴은 좀 어떻게 보면 됩니까?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기업을 보면 인턴 채용을 좀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턴 채용 공고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취업 준비생 분들 또 구직자 분들은 이 인턴 제도를 좀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률이 높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 413개사를 좀 조사해 보면 6월에 인턴 채용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7.7% 증가했고요.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이제 확대하겠다는 곳도 37.1%나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유지하거나 확대되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축소하는 기업은 5.7%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턴의 어떤 이제 형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형태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형 그리고 체험형 이런 인턴의 구분이 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인턴일 경우에는 어떤 일을 좀 하게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인턴이 좀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회사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사실 인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네. 우리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그리고 이제 기획하거나 리서치하는 부분에 약간 이제 보조 형태로 일을 참여하게 보조 이제 형태로. 되는 형태가 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주요 업무가 실무진을 좀 도와주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공채가 줄어든 상황이니까 이렇게 전환형 인턴도 많기 때문에 인턴을 좀 저희가 이야기해봤지만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채용형 인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용형 인턴은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실제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채용하는 기업의 44%는 우리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제 했는데 네. 그리고 34.4%는 우수 자에 한해서 정규직 전환을 또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일부 기업은 14.3% 인턴을 통해서만 신입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했고 정규직 채용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우리 기업도 5.1%나 있기 때문에 우리 인턴은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우리 실무진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턴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참여하는 과정이 그렇게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참여해야 되나 느낌이 좀 들 수 있는데 사실 그 포인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채용형 인턴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역량이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적인 태도나 그리고 업무 직무 역량이나 그리고 조직 생활에 적합한 적합도 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인턴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들어요. 네. 아니 권한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제가 아. 참여도가 높지 않은데 여기서 얼마나 제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떻게 고민을 보여줘야 이제, 하나요? 이런 고민이네요.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기본은 조직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른 어떤 역할과 책임을 지키되 그 기간 안에 내가 구체적으로 조직 적합성 태도는 어떻게 보여줄 거고 다음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미리 좀 점검하고 준비하고 치밀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턴이 그렇군요. 취준생들한테 좋은 기회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인턴 지원을 할 때 준비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턴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는 채용 프로세스하고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뭐 아르바이트 등에서 발휘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 경험, 실무 경험을 또 평가하기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전공, 자격증, 이제 OA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나 뭐 어학 점수 같은 스펙보다는 업무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실무적인 역량을 좀 우선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턴은 기간이 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어학 점수와 같은 스펙보다는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실제로 업무를 진행시켜 보면 사실 면접 과정보다도 더 면밀히 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보기도 하고 또 지원자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채용 프로세스 중에서 면접이 또 이제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맞습니다.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인턴을 채용할 때 면접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까요? 네, 여기 인턴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실성을 평가하고 네.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직무 적합성입니다. 직무 적합성. 예, 우리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무에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제 직무 적합성을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지 본인이 이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러려면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이 인턴을 하기 전부터 그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 직무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조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열정이나 도전 정신 등이 이제 조직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한 준비를 해야만 서류와 면접 전형 합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정규직 전환 기회가 생겼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인턴 기회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죠. 그래서 맞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사 관점, 좋은 오. 관점, 이제 조직 관점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과정과 행동과 표현이 과연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고 조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조직 관점으로 회사 관점을 좀 높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턴 사원 관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은지 팁을 주신 건데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 인턴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좀 채용하고 싶네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평가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조직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다양한 부분을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직 생활에 적합한 우리 기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나 면접 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시오. 네, 또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시오. 또는 네. 말씀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술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예들이 바로 이제 기반 역량이라고 합니다. 조직 생활에 필요한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팀워크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이게 이제 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쪽 부분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인데 그래서 이제 직무에 대해서 사실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훨씬 더 많이 이 일은 어떤 일이고 어떤 업무가 주요 업무고 그리고 어떤 역량이 구체적으로 필요하고 이 역량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경험을 좀 해야 될지도 필요한데 인턴을 실제 하게 되면 그 과정을 실제로 이제 하게 되죠.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과정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이제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인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하반기 채용 전망이 좀 어둡다라는 얘기를 초반에 나눴습니다. 근데 일부 대기업에서는 좀 밝은 얘기, 전망이 밝은 얘기도 소식을 좀 전해왔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반기 채용 시장이 이제 어두울 거라고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전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대기업이 발표한 어떤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해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고 인턴도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존의 인턴 채용 방식을 이제 좀 바꿨는데 우리 연구 인턴과 채용 전환 인턴으로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우리 연구 인턴 같은 경우에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래 유망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1학년부터 그리고 이제 졸업생, 대학원생까지 범위를 좀 확대해서 우리 연구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좀 기업이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기업이 수시 채용을 좀 확대를 했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기업의 변화 중에 가장 이제 큰 변화, 상반기에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큰 흐름이 수시 채용인데 실제로 최근 기업 646곳에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조사했는데 우리 대기업 수시 채용 계획은 21.6%로 하반기보다 이제 11.8% 지난해 하반기보다 조금 더 늘어난 9.8%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은 이제 전체 5개 대기업 중 한 곳은 수시 채용을 할 거라는 이제 얘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좀 뭐 과정이 좀 복잡해질 수 있다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다고 제가 그러니까요.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서요. 왜인가요? 그렇죠. 이제 철저하게 기업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네. 기업은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이제 겪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채의 장점도 있고 또 수시 채용의 장점도 있는데 공채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기업은 절대로 이제 코스트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존의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수시 채용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이 생기죠. 대표적으로 직무에 정말 적합한 인재를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다는 거고 실제로 네.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기업이 가는 방향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참고해서 준비하는 방향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또 취준생들 중에서 수시 채용 좀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라고 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상반기에 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수시 채용 기회가 있으면 원래 준비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도전하고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 어린 의견을 낸 취준생들도 있겠죠. 어떤 걱정이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채용 공고가 또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언제까지 또 대기해야 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 클릭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불만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 발생해야 우리 채용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네. 언제까지 그걸 기다릴 수 있겠냐라는 또 의견이 있었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기 채용하고 같은 이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요소들이 좀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인맥이나 그 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하고 그러니까. 있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지금 뭐 수시 채용에 대한 어떤 취준생들의 시선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다 짚어봤지만 사실은 정기 채용도 수시 채용도 다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수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정착되지 않을까,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시 채용은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하면 그 직무에 정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시 채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무 적합성을 더 높이겠다는 말이고 그 이야기를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직무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또 아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스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네. 경험 관련해서는 내가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지 또는 이제 앞으로 내가 할 경험에서 내가 이제 지원하는 또는 하고 싶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그 경험을 좀 계획하거나 미리 할 필요가 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큰 그림을 바탕으로 나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시 채용의 확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스펙보다는 경험과 그리고 뭐 정성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사점을 주는 것 같고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반기 채용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뭐 자원도 있고 요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이에 수시 채용도 있고 하반기 공채도 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을 좀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월별로 큰 그림을 좀 세우시고 그리고 매일매일과 연결하는 과정도 좀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좀 이제 믿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어주면서 긍정적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신 응원의 한마디 꼭 기억하셔서 잘 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대표님과는 1부 순서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인사를 하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유재천 의미공학연구소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 준비로 쌓인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도 취업 준비, 성공 취업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취준생들의 희망 같은 프로그램, 휴식 같은 프로그램, 직무역량연구소를 보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2부가 이어질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중장년층 재취업 프로젝트죠. 굿잡 4060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네,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일하고 싶은 중장년층을 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굿잡 4060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유용한 정보가 가득할지 기대가 되는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마음 많은 청춘인 우리 중장년층, 한때는 국가와 경제와 가정의 큰 중심축을 담당했던 맞습니다. 이들이 예. 언젠가 갈 곳을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희생의 아이콘인 이들이 부활의 아이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중장년층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실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유영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굿잡 4060의 식구로 오늘 처음으로 출연을 하게 되셨는데 일단은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처음이니까 되게 설레고요. 또 네. 긴장도 됩니다. 네. 예, 저도 이제 50대 그 중장년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같은 세대 분들에게 그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시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분들 많이 만나보시면 현재 중장년층 선배님들이라고 할까요? 선배님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한참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될 나이에 네. 어떤 사회에서 이제 버림받았다 뭐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나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직장에서는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예. 특별한 준비 없이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다가 결국 창업을 실패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 결국 이제 창업 실패 이후에 재취업에 성공을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규호 아나운서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네. 회사가 전쟁터라면은 회사 밖은 지옥이다. 이거 오. 제가 어느 드라마에서 예. 들었던 굉장히 인상 깊었던 명대사였습니다. 예. 미생이라고 예.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아. 나온 대사인데요. 저도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상당히 네. 인상 깊었던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미생이란 드라마 정말 뭐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예. 뭐 또 기뻐하시면서 정말 그런 직장인들의 모습들이 정말 좀 리얼하게 담겨져 있는 드라마라서 예. 저도 재밌게 보고 제 주변 사람들도 재밌게 본 드라마였는데 맞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이야기가 미생에서 실제로 좀 다뤄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은 이제 드라마 못지않게 녹록지가 않다 이런 생각도 네, 드는 네. 것 같아요, 교육 씨. 그렇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 60대 즈음에 퇴직을 하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릴 때도 된 것 같아요. 근데 평생을 헌신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제는 조금 좀 내려놓고 예. 뭐 여행도 좀 다니시고 휴가도 가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그런 여건이 된다면은. 하지만 퇴직 후에 대부분이 어떤 생계라든가 가정 경제를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재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네. 더욱더 안타까운 건 저희 나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정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50대, 60대 분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네. 어떤 그 정점이면서도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도 그런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가지고 계시나요? 예, 저도 지금 현재 그 젊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나 컨설팅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올해 초에 모 대학교에서 강의를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학교 담당자분께서 이제 대표님처럼 연세 드신 분 처음 모셔봐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마음은 청춘인데 그렇죠. 밖에서 바라볼 때는 이미 중장년층 세대구나. 하여튼 그런 어떤 충격을 받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선의로 하신 말씀이실 때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그런 그런데 말씀이시죠. 개인적으로는요, 마음만 청춘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성춘이다. 이제 예전 같은 세대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해주신 말씀 중에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가 이제 인생의 절정기이자 불안정기로 현 세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정반대되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요. 같이 예. 온다라는 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님.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청춘이지만 네. 이제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우리 세대를 낀 세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낀 세대라는 예. 표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슬프네요, 교육 씨. 예. 그러니까요.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게 될 시기에 일자리를 잃어서 좀 방황을 하시는 그런 선배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장년층들에게 이제 일자리는 선택이 아니다, 예.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주된 일자리에서 이제 은퇴한 이후에 어떤 다른 일자리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요. 좀 더 전문적인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예, 통계청의 그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중장년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네. 49.1세라고 합니다. 49.1세요. 예.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퇴직이 참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도 못 채우고 그러니까요. 퇴직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네. 참 중장년의 희망 퇴직 연령은 그럼 실제로는 예, 예. 어떻게 되는지 그런 희망사항도 저희가 궁금한데요. 예. 어떻던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세 반인 50세도 못 채우고 네. 퇴직하는 반면에 은퇴 희망 연령은 평균 72세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공무원이나 알겠습니다. 공기업, 뭐 일부 대기업 등을 제외하면은 정년까지 일을 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봐야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라든지 공무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경쟁률은 점점 더 그런 안정적인 것을 둘 수 있는 곳으로 몰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보면은 과거 한 7, 8년 전보다도 안정을 중심으로 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직업 선택에 있어서 발생한 최근의 패러다임이 불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7, 8년 만에 네. 갑자기 다가온 추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희망퇴직 연령에 비해서 실제로 퇴직하는 연령이 굉장히 낮은 현실. 예.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을 해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기회가 적고 또 정보 없이 재취업에 뛰어들면 손해를 보는 실패를 한 사례도 많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창업에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취업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 정보 없이 창업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실패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예. 많이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퇴직금을 이렇게 받으시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인데 그에 대한 정보가 따라오질 못하니까 예.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퇴직금을 통해서 마련한 그런 원금을 보존하지 못하시고 이익을 내지 못하시고 오히려 좀 약간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퇴직금은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창업을 준비하다가 예. 실패한 경우에는 가정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이제 비일비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우리 주위에서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능력, 뭐 경력 이런 것들 굉장히 또 빛이 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처해진다는 사실이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네. 들은 이야기로는 청년 취업 박람회를 예. 방문하는 중장년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요. 예.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거든요. 사실인 거죠, 이런 현상. 그렇죠. 이 취업 박람회가 물론 이제 중장년층을 위한 박람회도 많이 있지만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가 뭐 지자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많이 있죠. 네. 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런 곳에 우리 중장년층이 가는 거겠죠. 최근에 경기도 의왕시가 주최한 이제 취업 박람회에서 타이틀은 청년 취업 박람회인데 그 타이틀에 무색하게 구직자 35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이 중장년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 예. 건가 싶은데요. 가서 혹시나 이제 실제로 일자리를 구했다라거나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었다거나 이런 사례도 많이 있나요? 좀 안타깝게도 청년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 중장년층이 얻고자 하는 그 취업 정보는 거의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발길을 되돌리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답답하시니까 나가실 거일 텐데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장년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냐. 청년들도 힘든데 이런 예. 얘기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거 오면서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뭐 네. 정년 연장하면서 청년층과 즉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대립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청년층 일자리와 저희 중장년층 일자리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연봉을 원한 것도 아니고 네. 단지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중장년층의 대부분이 하향 지원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10명 중 한 7명 정도가 퇴직 후에는 계속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예. 하향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급여. 를 원하시는 예. 그럼- 제가 모 통계자를 보니까 네. 50대 이상의 부부가 적정 생활비가 237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내에서 어떠한 급여만 받을 수 있다면은 하향 지원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저희 그렇군요. 중장년층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어떤 월급적인 부분에서는 그 정도로 하향 지원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고라는 예.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지금 좀 원하고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예, 사실 원하는 거는 전 주된 일자리에서 했던 일을 해보고 싶지만은 네.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대부분 일용직이라든가 임시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잘 찾아보면 좀 중장년층들이 할 수 있는 일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선 제가 네. 통계적으로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2017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면은 신중년, 즉 중장년층이 한 924만 명 중에서 예.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네. 한 63.2%가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비임금 근로자, 창업을 한 경우겠죠. 네. 이런 경우가 한 36.8%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인원수, 상용직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퇴사한 이후에 고용원이 없는 지금 1인 창업자 이런 분들이 자영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한 22.6%로 비중이 높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그렇군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제 다소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싶진 않은데요. 예. 어쨌든 이제 함께 좀 겨뤄야 하는 어떤 경쟁률 속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녹록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뭐 40대, 뭐 50대, 뭐 60대 이런 중장년층을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능력이라 하면은 좀 더 젊은 40대를 채용할 그 확률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예. 네. 살면서 가장 막막할 때가 저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인 것 같은데, 그리고 계획이 없었던 일이 새로 생겼을 때도 또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중장년층을 위해서 대표님이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해줄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사실 그 새로 일자리를 구한다는 거는 굉장히 막막한 상황일 네네네. 것 같습니다. 뭐 네네. 특별한 기술 없이 네네. 어떤 사무직으로 근무해왔던 그런 분들이 은퇴를 했을 경우에 네. 다니던 인사를 계속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한 불안감이 있을 텐데요. 예, 예. 사실 잘 그 이제 취업처를 찾아보면은 중장년층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이 있다고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일이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고용부가 최근에 그 신중년 적합 직무를 선정했습니다. 네. 예.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74개 직무를 선정했는데 네. 올해는 무려 213개 오. 세부 직무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추가된 직무로 봤을 때는 네. 예. 뭐 인사노무 전문가라든지 네. 뭐 총무사무원 총무사무원. 이런 일반 인문계 출신들이 즉 일반 사무직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직무가 네. 많이 그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직무 선정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예, 세 가지 선정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데 첫 네. 번째는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가 첫 번째고요. 그렇죠. 예. 예. 두 번째는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되는 그런 직무들.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장년층이 어떤 직업 훈련이라든가 이 교육을 받아서 새로 진입하기 쉬운 그런 직무들 이런 세 가지 그 원칙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관련 예산도 좀 증액이 됐다면서요? 예, 예산도 네. 작년에 86억 원에서 예. 3배 이상 인상된 273억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 참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우리 중장년층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직무들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 몇 개를 좀 꼽아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를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213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네. 몇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영 사무 분야 중에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이 경영 사무 분야는 세부적으로 6개의 그 직업 직무가 있습니다. 인사 전문가라든가 네. 이 6개 적합 직무에 세부 직업이 20개가 있습니다. 20개 중에서 오늘은 인사노무 전문가. 예. 예, 이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노무 전문가는 뭐 인사 업무라든가 뭐 노사관계 업무 이런 업무를 이제 CEO라든가 이제 관련 직원들한테 조언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네. 좀 더 세부적인 직무로 보면 헤드헌터, 그다음에 직업지도 전문가, 네. 그다음에 직무 분석 전문가, 인사 컨설턴트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네. 대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에서 경영기획 업무나 아니면 인사 담당 업무를 했던 임원부이나 부서장분들께서 이런 쪽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죠. 예, 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살펴본 건 경영 사무였는데요. 두 예. 번째로 살펴볼 직무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번에는 의료, 보건, 사회 분야입니다. 네. 이쪽에는 간호사라든가 영양사 등 이 4개 직무에 13개 세부 직업이 있는데요. 네. 예. 이 13개 세부 직업이 올해 전부 다 새로 선정된 그런 직무입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 이어서, 제가 이제 영양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영양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건강이라든가 이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이제 식단을 짜거나 네. 조리하는 일을 하죠. 예. 예. 근데 이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몇 가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영양사 또는 뭐 임상 영양사, 영양교사 등 이런 자격증을 수료하고요. 관련 직업으로는 뭐 보건 영양사라든가 급식 경영 영양사 네. 이런 그 직업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호조무사. 이 간호조사 업무는 병원이라든가 의원에서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로 네. 환자를 간호하거나 보조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죠. 근데 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도 또한 이제 자격증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겠습니다. 고졸 이상자로 간호학원 등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분야는 의료기관의 그 수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네. 근데 최근에 5년간 병원이나 의원의 숫자가 무려 14.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1인 가구라든가 또한 독거노인 가구, 네. 뭐 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이 간호조무사의 그 채용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여성 중장년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분야는 좀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외국어를 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네. 뭐 좀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중에서 이제 여행 안내원, 우리 가이드라고 말씀하죠. 네. 네. 이 가이드 부분도 또한 19년도에 새로 신규 지정된 그런 업무인데요. 중장년층들이 어떤 연륜이 있는 만큼 가이드를 자세히 해줄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고 네.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보니까 중장년층 분들 중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많으세요.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혹시 또 소개해주실 다른 직무가 있을까요, 대표님? 이번에는 이제 그 기계, 금속 관련 분야인데요. 이쪽은 11개 직무에 네. 세부 직업이 33개나 있습니다. 아, 33개나요? 예. 그 중에서 올해 25개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왜 이렇게 이쪽 분야가 많이 추가가 됐냐? 네. 세부 직업으로는 제일 많은 분야입니다. 그만큼 이제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현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네. 또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일자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세부 직무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승강기, 승강기요? 예, 승강기 설치와 정비하는 그런 직무인데요. 네. 이 직무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에스컬레이터, 네. 또 컨베이어 벨트, 뭐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 장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조립원입니다. 이 직업은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이라든가 차체, 뭐 내장품, 외장품, 뭐 타이어, 유리 등의 부품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업무들은 현장에서 그런 업무를 했던 그런 유경험자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네.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조립원 같은 경우에도 관련 직업으로는 조립원, 자동차 조립원, 자동차 검사원, 뭐 부품 조립원, 네. 또 자동차 의장기계 조작원 등 다양한 그런 이 세부 업무가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계 쪽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데 또 이제 아까 23개라고 하셨나요? 예, 이제 맞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라 좀 전망이 밝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 선택을 할 때는 사실 전망이 밝은 것을 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전망도 밝으면서 또한 기업체에서 이제 수요가 있는 그 채용 그 니즈가 있는 그런 그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그 기계 분야, 금속 네. 분야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세부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두 가지 뭐 승강기라든가 네. 뭐 자동차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그 이외에도 뭐 판금이라든가 네. 뭐 용접이라든가 또 금속 공작 기계를 다룬다든가 네. 또 기계 분야에 있어서 어떤 재간을 한다든가 이런
그 특수한 분야들이 진짜 많네요. 굉장히 예. 많이 있어서 이쪽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 굉장히 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중요하다고 같습니다. 생각을 네. 합니다. 한 가지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예. 굉장히 많은 또 좋은 직무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요. 이제 예. 보시는 이제 우리 중장년층 시청자분들께서 이 중에 좀 꼭 이 직무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을 고려해봤을 때 오늘 소개드린 내용 중에 이게 좀 가장 추천할 만한 직무다라는 게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 업무 전문가를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어요. 네네. 근데 그쪽 분야는 이제 그 기업체에서 임원이나 부서장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많이 은퇴를 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뭐 중견 기업 관련한 임원분들을 많이 연락을 하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이 현직에서 은퇴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많이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취업할 수 있는 사실 인문 쪽 이쪽 계열들은 올해 다 신규로 추가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약간 좀 부족했었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현장 쪽에 네. 있었지만 지금 인문사회 계열도 이번에 신규 적합직무로 많이 추가가 되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헤드헌터 쪽 직무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또 뭐 재취업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프리랜서로 또 창업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고 찾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말인데요. 네. 이제 우리 중장년층 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찾고 싶지만 어떤 경로로 찾아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네. 또 오늘 소개해주신 내용들 이외에도 좀 난 이 직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 여기에 대한 접근법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요 신직무 중에서 네. 이번에 좀 특이한 어떤 부분이 하나 있어서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고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아마 아나운서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중요성을 알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네. 7개, 이거 7개죠. 네. 7개 신직업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죠. 예. 뭐 3D 프린팅 운영 네. 전문가라든가 예. 빅데이터 전문가라든가 뭐 연구 장비 전문가, 뭐 연구실 안전 전문가, 네. 화학 물질 안전관리사, 그리고 아마 이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딩 전문 모델링 전문가. 이건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신 네. 아마 모 가수께서도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네. 드론 전문가. 드론 전문가는 예, 들어봤습니다. 이런 그 7개의 신직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2개만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화학물질 안전관리사라는 그 직업이 있는데요. 예. 기업이 화학업체나 전자업체가 이제 그 화학 물질을 관리하는 그런 대상이 포함되고 법이 통과가 된 것이 몇 년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이 화학 물질을 관리하는 그 이 직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 중장년층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아마 아나운서님도 아마 네. 나중에 그 자격증을 따실지 모르지만 드론 전문가. 그러니까요. 예. 따실 건가요?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관심 있으시구나. 그래서 상업용 이 드론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종사라든가 드론 수리원, 우리 수리까지는 몰라도 조종사 이런 그 자격증을 이제 따서 네. 이 드론 관련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이 신직업에 이 중장년층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본인이 지속적으로 공부해왔던 일해왔던 분야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하신다면은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1부 순서 함께 봤는데요. 2부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대표님과도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유영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3부에서는요. 행복한 인생을 위해 재취업을 꿈꾸는 5060 신중년을 위한 시간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시작하면 누구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대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로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기에도 장기 요양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해요.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로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시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네요. 치매 의료비, 요양비 지원 확대로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주세요.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3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부에서는요,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 순서로는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채용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건은 부일에서 격리 사무원을 모집하는데요.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연봉 최대 2,600만 원, 모집 기간은 7월 14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다물석재에서 건축 석공을 채용합니다.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이고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7월 14일까지 지원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양시에 위치한 내일건축에서 격리 사무원을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건이고요. 급여는 연 2,100만 원, 모집 기간은 7월 14일까지입니다. 네 번째 채용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원 세무 회계사무소에서 격리 사무원을 모집하고요. 급여는 연 최대 2,600만 원입니다. 3년 이상의 경력자분들은 7월 14일까지 지원 바랍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마 레미콘에서 시멘트와 광물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을 채용합니다.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연봉은 3천만 원, 모집 기간은 7월 14일까지입니다. 취준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늘은 IT 산업의 중심인 곳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성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이 현재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요즘 일교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주무관님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저만의 방법은 아닌데요. 많이들 하고 계신 대로 새끼 열심히 잘 챙겨 먹고요. 따뜻한 물을 좀 자주 마시면 좀 감기 예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게 또 지키기 어려운 맞습니다. 법인데요. 예. 우리 주무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저희 두 MC는 오늘은 꼭 지키는 걸로. 새끼를 잘 챙겨 먹는 걸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무관님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성남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샤니입니다. 주식회사 샤니는 빵 제조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계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출하 직원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피킹, 소분, 출하, 상하차를 하게 되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추후 정직원으로 승진이 가능합니다. 인근 거주자와 청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로 일주일씩 주간과 야간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급 270만 원 이상이고요. 두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출하 직원 5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마스카 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마스카 컴퍼니는 화장품 제조, 판매하고 광고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모집하는 분야는 화장품 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 담당자 1명을 모집합니다. 경력에 따라서 사원급에서 과장급으로 채용하게 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인근 거주자와 청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최초 채용 후에 수습기간 동안에는 80%의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7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채용 시 마감이 되는 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무관님 그럼 저희 마지막 소식도 한번 만나보죠. 네, 이번에는 저희 성남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식을 좀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성남고용센터에서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단기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일정에 맞춰서 참여하시는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까지는 참여가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3시간 정도 단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20명 내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7월 일정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7월 5일 금요일에는 멋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고요. 7월 12일 금요일에는 면접 기술 습득하기, 7월 19일 금요일에는 취업 전략 세우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성남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미리 접수하시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미리 접수하셔야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취업 프로그램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성남을 다녀봤는데요. 교욱 씨, 저희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지금 소개해드릴 도시는요. 탁 트인 배경 그리고 머드 축제가 유명한 도시입니다. 감이 오실 텐데 보령의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령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은희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보령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김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저희 여기저기 일원으로 함께하게 되셨는데 일단 소감 한 말씀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앞으로 우리 지역 기업 일자리 정보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구직자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일주하는 데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주무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 기업은 영흥철강 주식회사입니다. 보령시 주교면에 소재한 와이어 로프, 코일 스프링 등의 철강선 제조업체로 현재 전산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직 사원 1명을 모집합니다. 네트워크 등의 IT 운영 및 ERP 서버 관리, 기타 전산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4년제 대학 전산계열학과 전공자로서 1년 이상의 경력 있으신 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연봉 3,700만 원 수준이며 면접 시 협의 가능하고요.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시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전산 시스템 운영 관리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건이었고요. 채용 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네요. 주무관님, 그럼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어서 소개해드릴 구인기업은 유한회사 대원입니다. 서천군 장항읍에 위치한 한솔재지 협력업체로 종이 및 판지 제품을 생산하며 현재 생산직 사원 3명을 채용 중입니다. 학력, 경력 무관하며 종이 재단, 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6일 3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거주자이거나 여성, 청년층을 우대 채용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봉 3,500부터 4천만 원 수준으로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의 복리후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현재 보령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자녀 학자금 지원과 같은 복리후생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이니까요. 지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채용 시 마감이 됩니다.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기업은 칠감농산 주식회사입니다. 청양군 청양읍에 소재한 국수 등의 면류 및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 중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 결산, 회계 감사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학력은 무관하나 2년 이상 경력 있으신 분께서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월 230만 원 수준이며 면접 시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시어 방문, 이메일, 팩스 등 편리하신 방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까지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알찬 채용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경기와 충남으로 가봤습니다. 네, 5060 세대에게 아직 은퇴를 말하기는 이르다. 화려한 인생의 제2막, 끝이 아닌 시작을 꿈꾸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직업 속에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시간입니다. 네, 함께할 분도 저희가 소개를 해봐야겠죠. 자,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은 취업 요정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의 취업 요정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주무관님들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네. 환절기는 아니지만 지금 일교차가 네네.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때 건강관리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물을 좀 많이 마시려고 하고요. 잠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고 있습니다. 잠을 꾸벅꾸벅 여기저기서 좀 자곤 하나요? 그렇진 않고요. 집에서 네.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아까 낮잠도 대기하실 때 잠깐 자고. 주무신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자, 하시네요. 일단 물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잘 자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내용 본격적으로 만나봐야 할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직업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지역 주민들 그리고 혹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더욱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요. 네. 함께 생산하고 판매도 하면서 이익도 공정하게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일반 기업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곧 주인이자 이용원이며 조합 내 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직업은 협동조합이 설립되기까지 잘 모르거나 놓치는 부분들을 짚어주는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핵심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표현은 들어봤는데요.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신중년 분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생겨난 직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됐는데요. 공통의 목적을 가진 5명 이상만 모이면은 금융과 보험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반적인 기법이나 장치뿐만 아니라 정관이나 규약 그리고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또 그것을 합의하는 등 설립과 운영을 돕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협동조합 코디네이터가 하게 되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는요. 우선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상담부터 설립 이후의 경영, 그리고 회계, 인사와 홍보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을 돕고 또 협동조합의 경영을 지원하고요. 또 일반인 또는 설립 희망자, 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협동조합이 성공적인 기업체이면서 함께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유익한 조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설립에 있어서는 거의 정말 상당히 많은 모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감이 엿보이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는 업무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실제 협동조합이 설립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협동조합이 창립될 때까지 조합원 구성, 그리고 출자금, 임원과 사업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또 설립까지 조력을 다했다고 해서 절대 업무가 끝난 것은 아니겠죠. 협동조합 설립 이후에는 대표적으로 사업 모델 구축, 판로 개척, 무임승차자 문제, 의사소통 등의 문제 등 구조적으로 각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사업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법무나 세무, 인사나 노무 등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협동조합이 이렇게 설립되고 나서도 정말 다 키운 자식을 케어하는 엄마 같은 느낌으로 케어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현재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들의 조력이 빛을 발하는 성공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웰빙 수락관 협동조합과 한국 유지보수 협동조합이 그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서울시 협동조합 중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웰빙 수락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과 멘토링 등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창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성공 비결은 지원 기관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협동조합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해고된 노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서 창업에 성공한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은요. 고액 연봉이 사유가 돼서 실직하게 된 분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인데요. 서울시 상담센터와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창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직업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은지 말씀을 해주시면 나는 여기에 좀 맞는 것 같다. 자질이 맞는 것 같다. 이런 힌트가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원칙이나 특징, 그리고 유형,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노무나 법무, 회계, 사업 모델 분석 및 마케팅 기법 등 전문 지식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리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누구나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자세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과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서류 작성 등을 위한 사무 능력도 요구가 되고 있고요. 또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는 사업에 대한 안목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겸비되어야 합니다. 경영 및 인사에 대한 지식 또한 필요하고요. 경영 컨설턴트, 경영 지도사, 협동조합에서 활동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입문하는 데 더욱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직종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경험이 정말 채용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게 경험이 또 경력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교육 과정이 좀 마련돼 있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선 교육 과정은 여러 지자체와 지능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격증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신중년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된 것은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협동조합 교육 과정이 있고요. 또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성공회 대학교, 한신대학교 등에서도 협동조합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교육 과정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직업에 대한 현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성공 사례는 짚어주셨는데 국내 현황 전체적으로 좀 성공적인 건지 아닌 경우도 있는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 2014년 9월 기준으로 협동조합 설립 건수는요, 총 5,601개로서 또 이 중 일반 협동조합이 5,391개, 또 사회적 협동조합 185개, 또 협동조합 연합회 2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 그리고 운영 지원을 위해서 시도별, 권역별 중간 지원 기관 16개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곳에서는 평균 2명의 코디네이터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간 지원 기관 종사자들은 서류 검토, 그리고 인사, 회계, 법률 자문 등 설립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은 물론이고요. 설립 희망자 교육 진행과 함께 협동조합 홍보 등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동조합 상담센터, 그리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 별도의 지원 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 협동조합 코디네이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직업은 아니긴 한데요. 협동조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사업을 수행하는 이 비중은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종합 코디네이터 손이 더욱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협동조합의 수가 보다 많아지고 또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를 비롯해서 유사한 일자리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요. 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협동조합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도 친숙한 직업이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친숙한 직업,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가 되는데 자, 이쯤 이렇게 매력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하셨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 건데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권역별 협동조합 중간지원센터, 그리고 지자체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컨설팅 및 연구기관 등으로 진출이 가능한데요. 또한 아이쿱 한살림 등의 대형 생협 등에도 진출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협동조합 임직원으로서 활동하거나 개인별로 외부 전문가로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출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중년들을 위해서 신직업으로서 협동조합 컨설턴트란 직업을 알아봤는데 특별하게 이 직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우선 해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유엔 총회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또 위기 회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더욱더 기대하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인식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협동조합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 관련 직업을 경험해 봤다면 신중년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참 높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는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녁 정보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그렇죠. 협동조합을 좀 조명하는 그런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가방 제조하시는 분들 성수동이나 이런 데 많이 모여 계시는데 그래요. 그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고 또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자원도 주고받고 이런 상생의 장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신중년의 인생 제2막을 위해서 추천 직업으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수고해 주신 신중년 분들의 취업 요정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투데이 잡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불금 잘 보내세요. 네. 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